자, 지금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좀 연결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최고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퇴를 하셨는데 공교롭게 좀 전에 또 박순애 교육부총리도 사퇴를 해서 좀 공교로운 날이 좀 됐습니다. 먼저 좀 의견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애 교육부총리 사퇴는 좀 불가피했다 보시는지요? 아, 네. 그거는 좀 결국은 국민 눈높이에서 예. 그 결정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잘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국민 눈높이에서 했으니까요. 예. 예, 예. 뭐라 이제 말씀하시기가 조금 곤혹스러우실 수 있는데 아침에 대통령 출근길 문답도 좀 보셨죠? 아, 솔직히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제 네네. 최고위원직 사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 네. 이 얘기는 앞서 이제 뭐 저희 패널 분들하고 충분히 했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이제 정 의원께 한번 좀 생각도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이제 예. 본 얘기를 좀 꺼내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 또 일부에서는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준석 개로 통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어떤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떤 큰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정치적 흐름이. 그러면 지금 이제 비대위로 가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국면에서 당의 혼란을 더 이상 이제 막아야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당이 빨리 정상화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난주 내내 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 끝에 사실은 이제 사퇴를 해서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한 거죠. 그동안의 소신은 사퇴 거부였지만 당의 큰 흐름을 쫓아간다 이런 뜻이군요. 사퇴 거부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예. 그 비대위로 가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당시 당원 단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 소신은 여전히 근데 갖고 계신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 비대위로 가는 게 옳지 않다. 마음속에 그 소신은 갖고 있지만 여전히.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옳고 그름, 나의 소신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조차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당이 과연 이런 부분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예. 우리 내부의 이런 혼란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 다 내려놨습니다. 지금은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다. 당의 혼란을 막는 게 더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에게도 법적 소송하지 말라고 이렇게 점잖게 조언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있죠. 왜냐하면 당 대표는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 상태이지만 그래도 대표는 대표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당의 혼란을 대표는 계속 더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법적인 거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더더욱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표도 고민해야 하고요. 예. 그러니까 잠시 여기서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의 혼란을 막고 화합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과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한 가치다. 더 우선되는 가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은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내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요. 늘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정치도 생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에서 이 옳고 그름을 얘기할 이유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국민들께서 이미 아신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는 화합이 더 중요하다. 근데 네, 이제 국민들께서도 집권 여당이 네. 왜 그러냐, 응? 빨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아마 국민들께서 표현하시는 눈높이에서 표현은 아마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이 갈등, 혼란, 싸움의 당사자인 왜 이준석 대표만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것이냐? 이제 같은 카운터파트 상대였던 윤핵관들도 좀 이 선으로 후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도 같이 나와요. 진정한 당의 화합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지난번 의총에서 그 비대위로 가느냐 하는 걸 놓고 논쟁을 할 때 예. 거기서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그 논쟁을 했었어야죠. 그 문제도 이제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제 지금 그렇죠. 와서 윤핵관 예, 물러나라 지금은- 하는 거는 의미 지금은- 없다. 지금은 뭐냐면 누구를 물러가라 하면 이 혼란을 계속 지속시키는 거거든요. 예. 예, 제가 사퇴하는 건 이제 누구를 물러나라 안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해서 혼란을 더 가속화시키는 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제는 결단을 각자가 다 해야 됩니다.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먼저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고심 끝에 굉장히 힘든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위원회 희망사항은 당이 빨리 혼란을 딛고 좀 수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지금 흘러가는 국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반대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더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예.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애쓸 거고요. 이준석 대표도 계속 이제 고민을 많이 할 거니까 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또 설득을 할 겁니다. 직접 만나실 계획도 있나요, 이준석 대표를? 이준석 대표는 만났습니다, 이미. 언제요? 다 지난주에 만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요? 최근 며칠 사이에? 네. 혹시 이준석 대표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끝까지 법적 소송 간다 그럽니까? 우리 정책위원께서 만류하는데도?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는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정책위원을 아니 만나서 지금 언론을 향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예, 우리 예. 정책위원께도 만났을 때도 정책위원께 했다. 아니 그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많이 듣고 있으니까요. 주로 듣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정책국께서도 최근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간곡히 만류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을 좀 제가 근데 해석하기엔 그렇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요? 네. 기자회견을 8월 13일 날 하는 것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책위원께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여쭤봐서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힘든 결정 내리셨고요. 정치적 행보는 저희가 계속 쭉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미경 전 최고위원 오늘 사퇴를 발표했던 정미경 최고위원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당 문제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비대위가 출범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도 멈출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그러나 여전히 당내 이 당권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저는 윤 대통령의 핵심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서로 입장을 이해를 하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도 아니하고 서로 입장 교환도 못하고 함으로써 불신이 깊어지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밀어야 될 손은 힘 있고 또 책임 있는 사람, 이 먼저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서병수 정국위 의원도 지금 이제 당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윤핵관이 먼저 손도 내밀어야 된다. 또 이준석 대표 법적 대응 자제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이제 비슷한 요를 했는데 두 분이 지난주에 만나서 간곡히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의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 이거 잠깐 OX 한번 하고 가야겠습니다. 전망이긴 한데 좀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기자회견도 13일로 좀 미루고 조금 이렇게 그동안의 이런 감정을 좀 추스르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오고 그렇지 않다. 지금 뭐 예고한 대로 그냥 비대위 출범하고 또 전당대회 쪽으로 가면 여전히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보시면 X하겠습니다. 좀 이 대표가 좀 생각을 바꿀 여지가 있다 그러면 O입니다. 좀 보여주시죠. 바꿀 여지가 있다라는 분이 두 분이시고 이준석 대표는 안 바뀐다가 이제 두 분이신 것 같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 이유는 꽂아놓고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얼마 강제 해임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하고 말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또 SNS에서 올린 거 보면은 명예로운 결말을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나는 후회 없는 결말. 다시 말하면은 나이 30몇 살에 앞으로 정치를 하면 한 20여 년 이상 할 텐데 이번 해를 안 보고 미래를 보고 싸우겠다. 2015년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유승민 전 대표 시절에 원내대표 시절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니 여기서 무너질지언정 굽히질 않겠다는 취지인데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말리는 이유 단 하나. 대통령하고 싸워가지고 여당 대표가 당을 어떻게 하고 여권을 어떻게 하고 이 정부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 문제가 남는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러면 항복하고 들어올까. 현실도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대통령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대통령이 항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윤핵관들이 손해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 현실을 인정하고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는 게 여권 전체에게 훨씬 낫다는 현실론이 전부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미영 의원이나 저 홍준표 시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13일로 토요일로 기자회견 잡은 것도 아마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서 그날 뭐 지금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쏟아놓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면 인용이 되든 안 되든 당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한데 꼭 해야 되겠냐. 저는 조금은 생각할 여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제 희망도 섞어서 변화를 좀 바라는 거예요. 비대위 출범 전환을 내일 의결을 하면 하고면. 내일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을 이제 13일 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출범하고 다음 날 한다는 내일 건 어떤 의미예요? 정확하게 내일 뭘 하냐면은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임명 당 대표 직무대행,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 임명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결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명하겠죠. 임명하게 되면 적어도 한 하루 이틀 걸쳐서 비대위원들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임무와 성격도 나오고 조금 더 좁혀지면 13일 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토요일 날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생각해 보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나름의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 보죠. 누그러지고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이제 완전 테러에 막힌 건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당장 내일 기자회견에서 나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 한 것만으로도 변화 가능성이 보인다. 저는 우리 김준수 총장님 X 들었어요. 예. 저는 뭐 안 바뀐다는 얘기죠? 예, 뭐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뭐 좀 이준석 대표 상당한 여론을 수렴해서 예. 시간을 가지고 이제 13일 날 기자회견 한다는 거는 변화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있다면 뭐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이 뽑히고 비대위원을 구성되는 과정 그리고 그 비대위원장과 정치적 뭐 협상이나 타협 이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발표한 거는 12일 비대위가 발족을 하면 내 입장을 분명하게 다시 하겠다 이런 거에 따라서 13일로 잡은 것 같거든요. 그렇고 지금까지의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이런 정치하는 어떤 문법이 뭔가 이렇게 타협하고 포용하고 이런 행태가 아니라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의 끝까지 갑니다. 가장 그 갈등의 끝 지점에서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보안 보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MZ 세대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타협을 하거나 멈추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이 문제는 또 이 당 대표의 지위를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당법에 의하면 당헌과 당헌에 대의하는 전국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밝혀온 바에 의하면 그날 이런 가처분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거친 말들을 많이 썼고 또 이제 윤핵관계로 분류되고 있는 그 의원 한 분,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장재원 의원. 아니 장재원 의원 말고요. 그 왜 이제 달 보고 짖는 개라고. 이철규 의원. 예, 이철규 의원. 예. 망월 이철규 의원이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도 그 이후에 아무런 공격이 없었어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랐으면 본인을 개에 비유했으면은 진짜 엄청나게 또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까지 침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교수님도 X라고 봤어요. 안 바뀔 거라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생각을 가다듬는 것도 있지만은 윤핵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메신저가 올까? 이런 것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메신저가 올 거야.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말이라도 그런 기대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꾸 이준석 대표의 잘못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 강신업 그 팬클럽 회장이 이준석 대표를 무고죄로 또 고소까지 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 지금 벼랑 끝에 몰린 겁니다. 몰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예. 지금 가처분 신청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저는 그게 인용되든 뭐 기각되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일 뿐이지 예. 이준석 대표가 당에 대한 공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칼자루를 잡고 있는 사람은 윤핵관이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 국면을 진정으로 화해해서 풀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그 시점을 일말의 기대라도 갖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이준석 대표 주변에 있는 친 이준석계로 불리고 있는 분들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놈은 내부 총질 그것 때문입니다. 분명히 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누가 내부 총질했습니까? 내부 총질해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무슨 사건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있지도 않은 것들을 부풀리고 가짜 뉴스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재미 보던 사람들 많았죠. 그거 쳐내자고 해서 정권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기생충 놀이 하지 말고 공정하게 다 오픈해서 기생충은 햇볕에 쫙 말리고. 과거에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찰총장 재직하실 때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거든요. 예. 왜 좋아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없는 사건도 만들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찍어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직무정지까지 했어요. 저는 상당히 좀 데자뷰를 느낍니다. 아, 윤석열 총장이 걷던 그 길하고 지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왜냐하면 이유 없이 핍박을 했으니까요. 다만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이준석 대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 보는 여론이 많은데 예. 그렇다면 당시에 그 직무정지 사건도 지금 가처분하고 성질은 똑같거든요.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가 삼성간호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을 겨냥한 거랑 해석돼서 예,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뭐 여명숙, 신인규 전 부대변인 같은 저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안 바뀔 거라고 하는 이제 두 분 쪽 의견에 좀 기가 쏠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 변호사님은 이준석 대표가 바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이 지금 있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2030도 있고 그럼 자기 지지층들이를 배신하는 셈이 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마음을 바꾸게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처분과 관련된 법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기각될 가능성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훨씬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럴 그렇게 경우 더 생각이 큰 타격을 받으니까. 네네. 지금 뭐 내부 총질이라고 그랬는데 총을 직접 쏴야지 내부 총질입니까? 뭐 삼성 간호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내부 총질이 아닌가. 지금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요. 내부 총질의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완전한 내전 상태입니다. 내란 상태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비상 상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로 그 대통령 지지율 48%에서 심지어 24%까지 반토막이 났고 두 달 전에 6월 1일 날 압승을 거뒀는데 그런데 지금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들 다 줄 사퇴하고 예.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인가? 심지어 그 제가 당원을 찾아보니까 그 당원과 당규에 대한 유권 해석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상임전국위원회한테 있단 말이에요. 예. 상임전국위원회가 지금 비상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그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 판단까지 내렸는데 결국 그 이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대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뭐 비대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비상 상황이니까 비대위가 필요하고 비대위가 구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당대표가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임이 되는 건데 비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상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정상이 아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당 지도부가 당 리더십이 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다 논리적으로 다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당원에 위반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박진영 교수님이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몸부림이다. 그런데 가처분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자산까지도 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다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가 뭐 좀 똑똑합니까? 제가 봤을 때 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 고민의 고민을 갖다가 해서 8월 13일이 무슨 요일인가 찾아봤더니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에요. 예. 왜 광복절 연휴 시작되는 왜 토요일 날 합니까? 그 가처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가처분을 제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평일 날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까지 시간을 갖다 벌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모르긴 몰라도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생각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와중에 생각이 혹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법적 소송을 포기하고 마음을 바꾼다고 하면 그 이유는 당의 분란과 혼란을 수습하고 당의 화합, 통합을 위해서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가처분까지도 기각됐을 경우에 본인이 있게 되는 정치적 타격이 두려워서 마음을 바꾼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을 거라고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내가 이러이러하게 억울하고 내가 이러이러하게 뭐 여러 가지 그 할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의 그러한 정신으로 내가 그만두는 가처분을 안 하겠다.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 이제 내부 총질을 넘어서 내란 수준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셨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그러면 누가 정부군이고 누가 반란군입니까? 원래 당대표가 정부군이고 그걸 뒤집는 게 반란군인데 이게 지금 헷갈려요.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야당이었으면은 당대표가 정부군이었을 텐데 여당이잖아요. 여당의 사실은 정부군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당대표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내부 총질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회사에 있어서 대표이사는 주인이 아닙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는 당원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변호사하면서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의 내부 총질하는 거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당대표는 그 당내에 대해서 내부 총질할 수 없다.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란 이야기 정 하실 때 변호사가 오늘 명언을 남기십니다. 내란 이야기 하실 때 제가 한 말씀 좀 남겨야 되겠는데요. 조반유리 이유 없는 반란은 없다. 이준석 대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반란에는. 예, 알겠습니다. 야당이 여당 대표를 편들어주는 거는 참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니 야당이 어떻게 편들어주면서도 때로는 말이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평가를 최근에 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생각하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준석 대표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생각이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졌고 그걸 포장하는 말이 갈라치기 했다. 세대 표이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냐는 저 개인적인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분당, 신당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 가능성은 또 사라진 것인가? 유승민 의원과 함께 이준석 대표가 또 다른 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자, 이 친 이준석계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낼 것 같고요. 저는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어떤 것이 당의 혼란을 좀 더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내일 내일 중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신당 창당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저는 보세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가정의 가정을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가정의 가정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아무래도 당 내에서 모든 싸움을 하려고 하겠죠. 비대위 체제는 그냥 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유승민 의원과의 어떤 신당 창당 뭐 이런 것들도 시나리오가 되나요? 저는 거기까지 봅니다. 거기까지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길로 가고 있다. 네. 결국 윤핵관들이 친윤 장당이 장악되면은 저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꼼틀꼼틀 할 거고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지각 변동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거물급 정치인 중에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는 분은 지금 당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유일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뭐 스웨덴 파크로 유명하죠. 아바의 뭐 치키티타 뭐 그런 걸 이제 공유하면서 위로와 또 힘을 내라 이렇게 하는데 박 교수님 보시기에도 진짜 유승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고 새로운 정치 신당을 모색할까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당장 움직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준석 대표는 계속 이렇게 해서 몰린다면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들 수 있는 정당은 생각해 보자면 뭐 비례대표를 한 몇 석 얻을 수 있는 예. 청년당, 예. 청년을 매개로 한 정당 수준이 됩니다만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전직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판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 예.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 양당제 판 전체가 흔들리려면은 선거구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연동형 예. 비례제 논쟁도 있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유승민 의원은 당내에서 좀 반윤 투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반윤 투쟁. 네네. 그 투쟁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알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역사는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같은 당에서 뛰쳐나와서 당을 창당을 해보고 같이 속에 있던 대통령을 탄핵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과거보다 많이 줄었을 거다. 뭐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줄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현실 정치를 쭉 경험하면서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야기 말씀하시면 다 소설이에요, 소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의 경험이 너무 처절했던 거예요. 그 패배감과 그것은 큰 흔적을 남기고 있어도 심지어 안철수 의원조차도 삼지대에서 못 잊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신당 이야기하는 것은 호사가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예.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함께했던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로서 힘내라는 정도 차원이지 두 명 사이를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 사이를 상하관계 내지는 파트너 관계로 인식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되는 순간 유승민 전 의원과는 절연됐어요. 오히려 두 사람 사이는 말도 못하는 그런 사이예요. 말을 서로 할 수 없는 오해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관찰한 바로는 신당 이야기는 호사가들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다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준석 대표가 아주 코너에 몰려서 쫓겨나게 되면 예. 할 수 없이 수도권 청년 개혁 정당으로 만들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부담이 2024년 총선에 될 겁니다. 예, 박지원 전 원장께서 이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왔을 때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의 정치 구단을 걸었는데 구단에서 이제 더 내려가셔야죠. 예,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예, 좀 정치는 생물이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